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의 권현정입니다.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태어나 구급 면석유로 출발해 청와대 행정관까지 뚝심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바로 공재강 평택시장이신데요. 45만 평택시의 살림을 맡으신 공재광 평택시장 모시고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 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평택의 미래에 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쁘신 중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인이시지만 4선의 시장을 이기고 시장에 취임한 지 일주일이면 꼭 90일이 됩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취임하고 취임 첫날부터 이제 거창한 행사보다는 취임식보다는 봉사 활동과 또 우리 원래 조회를 통해서 일단 신고식은 했고요. 취임하고 나서는 또 평택에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평택시 관내에 있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서 유관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일단은 시장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평택시 현안 사항을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또 업무 보고를 받고요.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또 나름 실국별로 시간을 조정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평택시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 목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현장을 방문해서 기업체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그 사항을 이제 건의를 받고요. 그 건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법령 개정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그런 시정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또 다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대화하면서 또 즐거운 날도 많습니다. 직접 소통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연일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바쁘실 텐데요. 이제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시민들이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나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 시골 정도로 다니는 것보다는 시골인 읍면동을 다니는 것보다는 행사 또 우리 그 소외되기 쉬운 그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곰돌이 교통봉사단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장애인 그를 안고 있는 그 지부장님께서 그 자기네 그 단체에서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량도 보니까 한 11년 정도 된 노후화돼 썼고 또 본의 아니게 또 화장실을 방문을 했는데 대한민국 한 60년대 화장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었으며 또 안타까웠던 일은 그 지부장이 장애를 앓고 계시는데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서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저희가 인수위원회 대신에 소통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더니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아마 실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지부장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장이 바뀌니까 벌써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2차 추경에 지부장님 얘기를 듣고 노후된 그 차량과
화장실을 바꾸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역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시장 당선 후 일상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평택시장에 출마한 이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태어난 곳이 사실 이제 평택입니다. 평택이고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도 나왔고 또한 그 공직 생활을 평택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평택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또 생각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 행정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평택이 발전하는 모습, 또 정체된 모습,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또 천안이나 용인 그런 도시하고도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 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가 안성이나 천안이나 화성보다 왜 발전 속도가 정체되고 늦었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선택과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고 해서 그래 내가 마지막 공직 생활 이제 28년부터 뭐 이제 평택에서 평택 청북면에서 시작을 해서 뭐 28년 동안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청와대까지 와서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보자. 또 중앙부처에 있는 인맥을 활용을 한다라면은 평택에 있는 현안사항, 특히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평택고 관광단지라든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마음이 벅찹니다. 당선 자체가 평택에는 공재광이 혼자가 아니라 평택 시민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출마했을 때도 말했듯이 저 욕심 없습니다. 또 시민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또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야를 떠나 개인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평택시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그 지역 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에 시장의 원칙도 참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평택시 수장으로서 시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예, 원칙 진짜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제가 정치를 하려고 여기서 뭐 정치를 뭐 10년, 20년 한 것도 아니고 뭐 공직 생활 28년 하다가 정년 9년을 남겨놓고 나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제가 있는 시장의 자리에서 원칙과 기준 그런 것을 정해놓고 평택 시민과 또 평택시 발전만을 생각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취임하면서도 저희가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로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뭐 선거 때만 되면은 뭐 네 편 내 편 뭐 그런 거, 또한 상공회의소나 뭐 새마을 뭐 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라든지 체육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4년 이후에 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평택 시민과 평택시 발전만을 생각할 테니 정말로 표를 생각하는 행정 하지 말자. 사람을 이편 저편으로 가르는 그런 편협된 생각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원칙과 소신, 성실함 이 세 단어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또 이슈화가 많이 됐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시대의 멘토이기도 한데요. 공재강 시장님께서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 혹은 멘토로 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공직 생활하면서 28년 동안 그 읍면에서도 근무했고 또는 수원시도 뭐 잠깐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했고 또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안행부라든지 총실 과장, 청와대 하는 과정 28년 동안 거치면서 존경하는 공무원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같이 했던 안행부 이달곤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했을 때 제가 이제 비서관으로 좀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분이 이제 학자이시고 또 이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은 느꼈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이달곤 장관님은 스스로 우리한테 이제는 불편함이 없이 격이 없이 또 이제 인간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생활하는 모습 하나도 뭐 양복을 하나 입으시면은 뭐 15년 정도 입는다든지 뭐 내실에서 뭐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은 난닝구에 뻥꾸가 났다든지 그러한 그 소박함도 있고요. 상당히 검소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이달곤 장관님께서는 하위직에 대한 배려가 깊었어요. 우리 비서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장관님하고 할 때는 뭐 콩나물국이라든지 된장찌개 그런 걸 좋아하는데 또 하위직을 격려할 때는 그래도 장관하고 밥을 먹는데 그래도 좋은 음식점으로 정해라. 그런 면을 보고 우리는 옛날에 그 행정안전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뭐 아쉬운 점은 장관님 하시고 나서 이제 경남지사에 출마하셨다가 낙선된 것이 이제 아쉬웠지만 또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제가 선거 기간에도 한 3번 정도 내려오셔갖고 어르신들 앞에서 큰절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야 그래도 장관했던 분이 베란간에 예기치 않은 큰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마 당선된 것도 우리 이달곤 장관님의 큰 역할이 뭐 계셔서 뭐 이렇게 당선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큰 고마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취임 후 90일이 가까우는데요. 이제 평택의 단점과 장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시정 목표와 방향,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시정 목표를 갖다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이 정한 목표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평택의 현안 사항이 평택항, 평택호, 또 삼성산업단지, LG산업단지, 또 고덕 신도시가 들어오는 등 큰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또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또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원해 준다라면은 그 기업체들이 우리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기업체가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또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한 것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라. 그것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그나마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5천 원도 좋고 뭐 만 원도 좋고 뭐 월급에서 만 원 단위 이하를 뭐 절삭해서 뭐 기부한다든지 그런 문화를 추진을 하는데 제가 이제 4단계로 잡았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1단계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된다라면은 우리 평택에는 그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단체가 25개가 됩니다. 그런 기관에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3단계가 기업체 또 4단계가 기업체까지 활성화된다라면 우리 평택시 45만이 참여하는 기부 문화 아마 그런 문화가 평택에 아마 널리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것이 잘 추진이 된다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또 장애인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 하면은 역시 평택이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부한 사람이나 또 기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축제의 장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타의 모범이 되는 평택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취소했다가 재검토했다가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갈등만 되풀이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인데요. 이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가요? 오늘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도 오늘 시정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위에서 걱정하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 산업단지가 지금 해제되고 소송 중이지만 성대를 유치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 성대 유치는 미군기지와 더불어 평택에서 받은 특혜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평택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성대 유치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평택에는 3개의 대학이 있지만 대학 유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관철시키고요.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정도 되면은 인선이 마무리되고 10월 초 정도 되면은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일단 구성 면면을 보면은 시도위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민대책위가 또 몇 개 되세요. 몇 분들 되십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개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것이 가다가 또 암초에 걸리면은 브레인시티 사업이 하느니 마느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10월 달부터 업무에 개시를 할 계획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아마 그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도 저와 코드를 맞춰서 아마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겁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성이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평택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 유치를 통해 산학연 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품격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100년 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성사되고 추진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실 아직도 필요하고 있는 평택고 관광단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평택고 관광단지 지원 사업을 발표하면서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나요? 제가 전 평택고 관광단지에 있는 데서 이제 태어났어요. 현덕면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평택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은 많고요. 또 어려서부터 평택고 인근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택고가 되기 전에 거기서 조개도 잡고 망둥이도 잡고 한 추억이 있는데 평택고 관광단지가 지정된 지가 1977년 한 3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는 한다 안 한다 뭐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벌써 37년이기 때문에 지지대로 지쳤다고 봐야죠. 근데 얼마 전에 금년도 하반기 정부 운영 계획에다가 평택고 관광단지에서 언급이 됐고 최근에 또 피맥에서 우리 민투 사업에서 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금년도 중에 아마 정부로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사항이 이제 가시화되면은 우리 평택시에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또 큽니다. 또 네, 사업 규모가 뭐 1조 8천억 정도 되고 또 이제 이 사항 자체가 또 기대 효과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간접 효과가 뭐 4조 7천억 정도 경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택고 관광단지가 평택호의 관광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또 경기도의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1700 공직자가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열릴 KTX 평택시대와 더불어서 교통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경제중심 도시 평택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에는 평택항 개발과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있고요. 국책사업과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 LG를 비롯한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께서 연일 현장 방문을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의 개발 계획,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 도시계획원에서 2020년도 평택시 인구를 이제 86만 정도로 잠정 계획했고요. 아마도 우리 현안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라면은 87만을 넘어 90만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고덕 신도시 또 대규모 국책사업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또 나아가 황해경제자구역에서 133만 평이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현장을 기업체 다니면서 이제 주문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미군 기지가 이전이 완료되고 미군이 4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되면은 사실 평택이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2년 이후에는 모든 여건이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이전 투자를 하려면은 또 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투자가 가장 좋은 후기이면서 적기가 아니겠냐면서 공장 증설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4년 이후에는 커다란 평택 또 일반 평택 시민이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미래가 또 기약할 수 있는 평택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택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천안, 대전 등 대도시가 반경 8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의 서해안, 경부, 동서 등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물류 수송을 약속합니다. 직접 이렇게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신데요. 이렇듯 평택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로 분주한 가운데 자칫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복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시장께서 사람 중심의 복지 도시를 언급하기도 하셨었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해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 사업은 사실 평택시 예산 중에서 한 3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요새 이제 복지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국가에서 세우는 예산 갖고 이제 의무적으로 매칭 펀드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일단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 평택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평택이 개발 위주로 흐르다 보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부 문화를 더 확산을 시켜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라고 해서 복지 우리 기부 문화 확산을 이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 확대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일환으로 또 모국 방문 사업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YBC 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평택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평택시장 공재화입니다. 벌써 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이 돼갑니다. 3개월 동안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지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현안 사항이 많아서 할 일이 많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출마했을 때 우리 시민들과 약속했던 시민 초선 잃지 않고 처음 마음이 4년 동안 4년 끝나는 날 똑같은 마음 유지하겠다라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시민이 즐거워하는 모습, 또 다른 지역에서 찾아가고 싶은 평택, 또 따뜻한 평택, 또 희망이 넘치는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시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BC 뉴스 평택시장과의 특별한 만남 스페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